경남 산청군 한 달 살기 체험기 시리즈입니다. 농촌 한 달 살기는 여행이 아닙니다. 이사하기 전 내 삶을 잠깐 옮겨 심어보는 리허설입니다. 1편이 산청에서 한 달을 시작하는 법이었다면 이번 2편은 한 달을 제대로 살아내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 살기를 망치는 이유는 딱 3가지에서 시작합니다. 첫째, 숙소를 여행 숙소처럼 고릅니다. 둘째, 생활비를 도시보다 싸겠지라고 가정합니다. 셋째, 건강 루틴을 의지로만 버팁니다. 산청에서 한 달을 살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정착을 꿈꾸는 사람에게 한 달 살기는 풍경 감상이 아니라 생활 시스템 점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청은 지리산 생활권이기 때문에 숙소 위치가 곧 생활 난이도가 됩니다. 그래서 숙소 선택부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산청읍 생활권 중심 숙소는 한 달 살기 초반 안정감을 줍니다. 장보기 동선이 짧고 병원과 약국 접근이 편하며 버스나 택시 활용이 상대적으로 쉽고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도 생활 유지가 가능한 편입니다. 반면 지리산 인접면 지역의 자연몰입형 숙소는 자연과 감성은 압도적이지만 생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차가 없으면 한 달이 길게 느껴질 수 있고 소소한 생필품조차 계획 구매가 필요하며 의료 접근성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착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2가지를 한 달 안에 모두 경험해보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주에서 2주 정도는 산청읍 또는 읍 인접 생활권에서 시작하고 3주에서 4주 차에는 지리산 인접 면 지역으로 옮겨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가면 한 달 안에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생활 반경이 선명해집니다. 숙소를 고를 때는 감성보다 기능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진은 그럴듯한데 한 달 살아보면 괴로운 집이 정말 많습니다. 최소한 7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난방 성능, 단열과 결로, 주방 사용 편의, 세탁 동선, 방음, 현관과 욕실, 미끄럼 안전, 주차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특히 시니어라면 욕실 안전이 한 달 살기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손잡이가 있는지, 조명이 충분히 밝은지 이 3가지는 감성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입니다. 숙소 계약을 할 때도 현실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5월 단위 기준 비용을 물어보고 주말이나 성수기 차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청소비와 관리비가 포함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겨울이라면 난방비 방식이 개별인지 공동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가능한 최소 집기도 확인하세요. 냄비, 칼, 도마, 밥솥 같은 기본 집기가 없으면 한 달이 불편해집니다. 다음은 생활비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은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시골은 잘 살면 싸고 대충 살면 비쌉니다. 왜냐하면 시골 생활은 계획 구매와 자가 조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가 흔들리는 핵심 변수는 4가지입니다. 숙소 선택, 차량 유무, 집밥 비율, 의료와 약 비용입니다. 이 4가지 조합에 따라 한 달의 체감 비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산청은 지역 농산물 기반이 좋아 집밥 루틴만 안정되면 생활비와 건강이 동시에 정리됩니다. 한 달 동안 집밥 비율이 60%만 넘어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장을 보고 3일에서 4일치 반찬을 소량으로 준비하고 국이나 찌개는 한 번에 넉넉히 끓여 2-3번 나눠 먹는 방식은 단순 절약이 아니라 정착용 생활 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비를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표가 부담스럽다면 문장형 지출 기록을 추천합니다. 이 방식은 여행 초보자나 기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루 기록은 이렇게 말로 남기면 됩니다. 아침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샀고 비용은 얼마였다. 점심은 어디에서 먹었고 얼마였다. 저녁은 집에서 해 먹었고 오늘 장 본 것 중 대략 얼마 정도가 사용됐다. 오늘 이동은 버스나 택시나 자가용이나 도보 중 어떤 방식이었고 교통비는 얼마였다. 오늘의 체험이나 문화활동은 무엇이었고 비용은 얼마였다.
오늘 건강 관련 지출은 약이나 진료나 보조용품 중 무엇이었고 얼마였다. 그래서 오늘 하루 생활비 성격의 지출은 대략 얼마, 선택형 취미나 체험 지출은 얼마였다. 나는 오늘 이 지출이 만족스럽거나 아쉬웠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주간 요약도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간 항목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 이번 주에 줄일 수 있었던 항목은 무엇이었으며 다음 주에는 어떤 방식으로 바꿔볼 계획이다. 이번 주에 산청에서만 가능한 가치 지출은 무엇이었고 그 지출은 내 삶의 만족도를 얼마나 올려줬다. 이번 주 총 지출 중 생활 유지 비용은 대략 얼마, 체험과 취미 비용은 대략 얼마 수준이었다. 나는 이 비율이 정착을 생각할 때 적당하거나 부담스럽다고 느꼈다. 한 달 총결산도 같은 방식입니다. 한 달 동안 내가 가장 만족했던 지출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 가장 후회되는 지출은 무엇이었으며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산청에서 정착을 가정했을 때 내가 감당 가능한 월 생활비는 대략 얼마라고 판단한다. 이 금액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준은 무엇이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한 달 살기는 감성 체험이 아니라 재무와 생활의 검증 과정이 됩니다. 이제 주차별 생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 달을 더 전략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1주차는 생활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2주의 핵심은 관광이 아닙니다. 생활 루틴에 뼈대를 세우는 주입니다. 시장과 마트 위치를 확정하고 병원과 약국 동선을 확인하고 가장 많이 걷게 될 아침 산책 루트 1개를 고정하고 냉장고 속 일주일 집밥 구조를 설계하세요. 2주의 집밥 루틴이 안 잡히면 한 달 내내 생활비가 흔들립니다. 2주차는 지역 자원 생활화입니다. 산청의 자원을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옵션으로 바꾸는 주입니다. 약초나 한방이나 지역 식재료를 주 2, 3번은 실제 식탁에 올려보고 지역 산책이나 둘레형 코스를 내 아침 루틴으로 편입해보세요. 카페나 식당도 하플 탐방이 아니라 정착 시 단골 후보로 관찰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3주차는 나쁜 날 테스트입니다. 비와 추위와 외로움과 이동 불편 같은 날이 정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생활이 굴러가는지, 난방비가 내 체감 기준을 넘는지, 교통 불편이 간헐적 불편인지 구조적 스트레스인지 구분해보세요. 4주차는 정착 가정 점검입니다. 한 달 뒤에 떠나는 마음이 아니라 6달 뒤에도 산청에 있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보는 주입니다. 집밥 비율을 실제 정착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의료 동선을 한 번 더 검증하고 이웃과 최소한의 관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인사 한 번, 작은 부탁 한 번, 시장 단골 한 곳이 정착의 심리적 장벽을 확실히 낮춰줍니다. 다음은 시니어 건강 루틴입니다. 시니어 한 달 살기는 기분 좋은 힐링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달이 끝났을 때 몸이 더 좋아져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산청에서 실현 가능한 4가지 건강 루틴은 걷기, 집밥, 수면, 통증 관리입니다. 이 4가지는 산청이라는 환경이 가장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영역입니다. 아침 루틴은 단순할수록 지속됩니다. 기상 후 물 한 컵, 10분에서 20분 가벼운 스트레칭, 아침 산책, 20분에서 40분, 시장과 마트는 오전에 짧게 주 2, 3회. 이렇게만 해도 한 달 살기의 건강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통증과 관절 관리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리산 자락이라 등산 욕심이 올라오지만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가파른 산행 대신 평지와 완만한 숲길 중심으로 걷고 무릎 통증이 있다면 오르막보다 내리막을 조심하세요. 통증 신호가 오면 이틀 회복 루틴을 즉시 적용하면 됩니다. 산책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온열과 스트레칭을 하고 수면을 우선하는 방식입니다. 식단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백질 하나, 채소 2가지, 국이나 찌개 하나, 과일이나 견과를 소량. 이 정도만 기본으로 두면 정착 후에도 무리 없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착 예정자를 위한 생활 현실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집은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겨울을 버티는 곳이어야 합니다. 산청 정착을 고민한다면 한 달 살기 중 반드시 겨울 난방과 결로를 확인하세요. 창호 상태, 바닥 냉기, 습도, 보일러 방식은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영역입니다. 둘째, 도시형 소비 습관을 끊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착 비용은 수입보다도 소비 패턴에 의해 흔들립니다. 즉흥 외식, 온라인 쇼핑 습관, 필요 없는 이동. 이 세 가지를 줄일 수 있으면 농촌 생활비는 확실히 안정됩니다. 셋째, 농업만이 답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산청은 한방과 약초와 웰니스 자원 덕분에 소득 모델이 다양하게 상상 가능합니다. 소규모 체험, 건강 식재료, 기반 가공, 로컬 스토리 콘텐츠 고령, 친화 서비스 같은 가능성을 한 달 살기 중 내가 할 수 있는 크기로 축소해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들이 가장 묻는 질문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 살면 정말 정착감이 오느냐는 질문에는 오긴 온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소를 한 곳만 경험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생활권이 다른 숙소를 2곳 이상 경험해 보세요. 시니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대체로 교통과 겨울 주거입니다. 그래서 읍 생활권에서 시작해 자연 몰입형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생활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식이 잦은 분, 차가 없어 택시 의존도가 높은 분, 집밥 환경이 불편한 숙소를 선택한 분은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정착 결심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기술이 있습니다. 한 달 살기 마지막 3일에서 5일은 체험이나 관광 일정을 최소화하고 장보기와 집밥과 산책과 휴식 중심으로 생활해보세요. 평범한 평일을 정착 버전으로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남습니다. 산청 한 달 살기는 지리산 풍경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착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생활 루틴과 지출 구조와 건강 흐름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산청 한 달 살기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받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았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이 2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달 살기는 여행이 아니라 정착을 위한 생활 실험입니다. 숙소를 생활 기준으로 고르고 생활비를 기록으로 확인하고 시니어 건강 루틴을 무리 없이 유지하고 겨울 주거와 교통과 소비, 습관과 소득 가능성까지 점검한다면 산청에서의 한 달은 충분히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3편은 산청 한 달 살기에서 귀농, 귀촌 정착 준비 실전편으로 주택 수리비, 이사비 같은 산청군 정착 지원을 실제 신청 흐름 관점으로 풀어 설명하고 정착 직전 90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니어, 청년 각각의 현실 소득 모델 시나리오를 기획해봅니다. 이렇게 이어가면 당신의 농촌 한 달 살기 시리즈가 귀농 귀촌 실전 교과서처럼 완성될 거예요.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